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 삼겹살입니다. 간단하게 키친타올을 이용해 핏물만 제거해준 뒤 조리를 시작할 겁니다. 아브라소바, 마제소바와 비슷하게 생긴 이 음식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름을 뜻하는 아브라와 이제는 국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돼버린 소바라는 말이 합쳐진 기름국수라는 뜻이죠. 하지만 치케맨이나 마제소바처럼 정확한 유래가 있는 요리는 아니지만 다양한 레시피와 방법이 전해져 내려오는 꽤나 전통 있는 라면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라면집마다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라면이 바로 아브라소바이죠. 예전에 아브라소바 영상을 한번 만들기는 했지만 그동안 더욱 연구한 레시피로 조금 더 매니악한 버전의 아브라소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핏물을 닦아준 삼겹살을 구워줄 겁니다. 오늘은 삼겹살로 차슈를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모든 면을 강하게 지져 진한 색깔을 내준 뒤 푹 고아줄 겁니다. 이번엔 이 고기를 삶은 육수를 타레로 사용할 것이기에 고기의 맛과 육수의 맛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으면서 여분의 핏물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이득이 많은 방법이죠. 모든 면이 골고루 구워졌다면 이제 잠길 만큼의 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에 마늘과 대파, 통후추를 넣어 마치 수육처럼 삶아줄 텐데 한 가지 재료, 바로 돼지비계를 넣을 겁니다. 이 비계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시간 반 동안 푹 고아주도록 하죠.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삼겹살의 지방이 깨지지 않도록 아주 약한 불로 끓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부드럽게 삶아진 돼지 비계와 삼겹살을 건져줍니다. 다른 냄비에 방금 만든 육수를 걸러 삼겹살이 잠길 정도로 낭낭하게 부어줍니다. 이제 간장, 미림, 청주와 설탕을 넣고 다시 한번 40분 동안 간이 잘 벨 수 있게 충분히 졸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건져둔 돼지 비계, 이걸 포크를 사용해 잘게 으깨줍니다. 이건 새아브라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제품으로 판매할 정도로 라멘이나 밥에 곁들여 먹는 아주 맛있는 토핑 중 하나입니다. 40분이 지나면 통째로 뜯어먹고 싶은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의 차슈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국물을 끈적하게 졸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육수엔 갖은 양념과 돼지의 지방이 녹아있는 졸여주기만 해도 아주 훌륭한 소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아주 강한 불로 절반 이상이 졸아들 때까지 졸여줍니다. 처음 넣었던 간장과 비슷한 색깔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차슈와 타레까지 한 번에 만들 수 있게 되죠. 이제 토핑을 한 가지 더, 아지타마고를 만들 겁니다. 직역하면 맛달걀이라 하지만 한국에서의 맛달걀은 삶은 달걀을 조리는 장조림의 형태이죠. 반면 라멘집의 아지타마고는 간장물에 담가 염지를 하는 절임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지녔죠.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달걀을 넣어줍니다. 달걀은 굳이 팔팔 끓는 물이 아니어도 충분히 익기 때문에 거품이 보글보글 끓는 정도에 넣어주면 달걀을 깨트리지 않고 익힐 수 있습니다. 7분간 삶아준 달걀을 이제 찬물에 얼음까지 부어 5분가량 식혀줍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수월하게 껍데기를 벗길 수 있지만 투박한 저의 손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간장, 물, 설탕, 미림, 청주를 섞은 양념을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끓여준 뒤 달걀에 부어 하루 정도 숙성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럼 면을 뽑아볼 겁니다. 살짝 독특하게 면을 뽑아볼 건데요. 바로 세몰리라는 밀가루를 섞을 겁니다. 세몰리나는 파스타를 만드는 듀럼밀이란 품종을 곱게 간 것으로 다른 밀가루에 비해 거칠거칠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면의 식감이 상당히 좋아지고 면에 소스가 잘 묻는 등 말 그대로 파스타의 특징을 라면에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소다와 소금, 물을 섞어 간수를 만들어준 뒤 곱게 거는 밀가루에 조금씩 넣어가며 뭉쳐줍니다. 처음엔 물이 상당히 부족하다 느끼겠지만 밀가루에 수분을 골고루 주며 뭉쳐주다 보면 조금씩 몽글몽글해지는 반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닐팩에 반죽을 넣고 혹시 터질 위험이 있으니 한 겹을 더해 수건으로 감싸줍니다. 이제 발로 밟아주는 족타라는 과정을 해줄 텐데 몇 번 가볍게 밟아주기만 해도 순식간에 반죽이 뭉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죽을 반으로 접어가며 짓밟아주면 점점 반죽에 찰기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면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족타로도 반죽이 잘 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너무 말라 빠진 게 아닌가 반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상태로 실온에 30분 동안 반죽을 숙성시켜 주겠습니다. 30분이 지나면 면이 조금 더 말랑말랑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면기에 처음 반죽을 돌리게 되면 면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이건 반죽 안의 공기층이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아변 과정을 거치면 반죽 상태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해주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아변을 계속 반복해주면 어느샌가 매끈매끈해진 반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편집을 거쳐 몇 분 안 되는 시간 안에 제면을 요약해 보여드렸지만 이 아변 과정만 무려 45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원하는 두께로 면을 뽑아준 뒤 덧가루를 묻혀 하루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켜주면 면에 남아있던 공기가 빠지면 더욱 탄력 있는 면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대파의 하얀 부분과 파란 부분을 곱게 채쳐 찬물에 담가 매운기를 빼줍니다. 그릇에 타레를 먼저 담아주고 면을 삶아줍니다. 생면이기 때문에 2분 정도 삶아주면 아주 꼬들꼬들하게 익게 됩니다. 체에 면을 건진 뒤 마구 비벼주면 면에 전분기가 새어나오며 좀 더 꾸덕한 아브라소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면과 타레를 골고루 버무려주고 채 썰어둔 대파, 차슈, 아지타마고와 김까지 꽂아주면 이렇게 아브라소바 완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기에는 매니악하다는 말이 부족함이 있죠. 아브라소바집엔 보통 이런 새아브라나 마요네즈, 라유, 흑식초가 구비된 경우가 많은데요. 워낙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아브라소바이기에 이런 조미료를 통해 맛의 변화를 주는 거죠. 마무리로 밥을 비벼 먹거나 집에 남는 재료 아무거나 때려박아 양념만 넣어 먹어도 되니 짬처리 메뉴로 사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재밌는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